과거에 이제 국가브랜드관리본부라든가 그다음에 일나라와 자카르타 보육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마케팅 부장을 하면서 관련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화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냈는 책이 교보문고선정 내일을 여는 경영경제 지식의 30개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된 적도 있고요. 최근에 쓰는 책이 바로 국가 브랜드와 한류를 해서 여기에 주요책이고 이제 브랜드 가치를 쉽게 높이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사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몇 개만 소개를 하고요. 현지의 설문조사라든가 간략한 전체적인 내용을 단계에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를 봐야 됩니다. 텔레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평상시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한류 드라마가 그야말로 이 도를 넘었습니다. 너무 심해서 어디 가면은 무조건 한류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심합니다. 뒤에 그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전체 아시안 경제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고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시간이 7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동서로 길게 퍼져 있는데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7시간 걸립니다. 5만 킬로 정도, 5천 킬로 정도 됩니다. 5,200킬로요. 그리고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좀 낮습니다. 한 4,000불 전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되고 그 종교는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내세를 믿지 않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지배를 330년, 일본 지배를 3년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의 3.5년 지배가 네덜란드의 350년 지배보다 더 잔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대부분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감도 셉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동양에 벤치마킹할 곳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본, 한국인데 일본에는 감정이 안 좋고 중국은 현재도 감정이 안 좋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문명 측면에서 양극단 국가입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대도시의 모습이고요. 이게 제가 찍었습니다. 밤에 보이는 야경입니다. 여기는 파푸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남자의 정장입니다. 제가 입은 이 옷이 인도네시아 정장 바띠기입니다. 이 넥타이를 안 매거든요. 조금 전에 한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 한복 입고 오페라라든가 칸타타를 부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왜 한복을 거리에서 볼 수 없는지 좀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면서 또 문화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업적으로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색할 텐데 이걸로 이야기하면 한 10분 이상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인도네시아에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게 한류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제품을 사고 싶고 그래서 PPL이 확대되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장품 수입도 좀 전에 화장품 조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저도 좀 지원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증가율은 엄청납니다. 설문조사 결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 이전과 이전에서 매일 시청한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 친속도가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국일보 기자하고 이야기해서 마음대로 써라 그랬더니 한국일보 기자가 신문에 썼어요. 그랬더니 신문에서 막 댓글을 달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좋냐. 일본이 전체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95% 정도를 일본 회사가 잡고 있는데 그 대부분 산업이 일본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좋으냐. 그래서 제가 쫓아내서 요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한국이 이렇게 언제부터 쭉 바다로 팍 튀었어요. 2010년대. 이때가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또 큰 행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이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근데 이게 나머지 나라는 또 따라가지고 거의 중국하고 이게 구글이라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쓸고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친숙도 비교가 안 됩니다. 다음에 자유현상 이미지 숫자하고 개수 이거 어느 모대학교 교수님들이 로데이터를 하려 해서 몇 번 드렸는데 보면 이렇게 이제 물론 압도적인데요. 3개까지 이제 적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수치가 비교가 안 되죠. 다른 데하고 총 연산 단어 수 이렇게 있는데 삼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니스프리 뭐 이런 게 안에 이게 화장품이거든요. 딴 데하고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의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변화 예임생 전부 다 한국에 대해서 선호가 큽니다. 김치 조금 전에 이제 음식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음식 언어는 잊어도 음식은 못 잊는다. 그런데 음식이 이제 PPL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먹잖아요. 전 세계 라면 소비량이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너하고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특히 라면 그 드라마 보면 라면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먹는데 라면의 종류가 크게 한 6가지 됩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라면. 원산지 한국에서 만드는데 이제 외국인을 향으로 만드는 라면. 다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보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드는 김치, 또 중국에서 가져오는 김치하고 라면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 인도네시아 김치하고 증거율이 엄청나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대박났어요. 왜 드라마 보면서 여기 보세요. 애들이 전부 다 라면이 슈퍼에 전부 다 한국 김치 라면. 드라마라는 문화, 조금 전에 이제 뭐 여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그 큰 걸 바꾸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날로 먹었다는 표현이 있을 만큼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원래 GDP 성장률이 4% 정도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자랑할 만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만든 라면이에요. 이름도 아니라고 줬어요. 저도 모르고 사 먹었는데 맛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도네시아에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슈퍼에 파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글을 알려야 됩니다. 한글.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의 특징. 전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아요. 2억 7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먹으면 먹기는 않아도 앞에 뒤에 보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하면 지구본을 딱 놓고 보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마음을 먹으면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모든 나라들이 중동에서 석유를 못 가지고 와요. 좀 이따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자본주의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에 대해서 관용이 크고요. 제 여담으로 제 딸이 여기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부잣집일 때 집에 타조를 4마리 키우는데 집에 타조가 한 마리가 먹는 과일이 20만 원씩 먹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한 달 그 좀 중하층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 치우는 집에서. 그래서 코로나로 학교가 닫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집에 있는 실내 축구장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는 상상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당할 만한 사람만 만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지닌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일부러 바틱을 보면서 인도네시아도 좀 공부를 할게요. 영상에서. 이게 뭐냐? 둘만 나가 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나지나주 이야기하면 어떻게 두 개나 났냐고. 한 명도 남깁니다. 근데 지금도 3.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피크가 작년에 지났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2065년에 인구 피크가 옵니다. 앞으로 성장이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장이 안 되거든요. 아마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용암이 끓어오듯이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제 발표를 듣는 사람은 땡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리 부탁드립니다. 야, 그래서 일반 시장은 뭐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정책으로 이제 간단하게 적어가면 여기 뭐 저 교수님 계시는데 우리나라 항상 조사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생각을 조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기업 마케팅에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회를 못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 여기 이제 나라가 여기 깁니다. 5,100k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일하게 중동에서 배가 지나가는 거는 싱가포르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인도네시아 땅이에요. 못 지나. 여기를 막으면 여기에 에너지 수급이나 전 세계의 해산물 수급이 3배. 이게 보면 여기서 인도 이쪽에서 포주가 여기 있잖아요.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갈 데. 전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건 옛날에 이 자연풍 그러니까 순풍 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마치고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